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 노트만 보세요. 자,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 19페이지 가보면 법률행위 부관이 있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자, 법률행위 부관. 자, 해보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에 비해서 공부 양에 비해서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게 다행일 수도 있고 반대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법률행위 부관이 이렇게 됐는데 법률행위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게 계약이죠. 계약. 자, 부관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특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였다. 우리가 뭐 보험계약 들 때 특약상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관 이랬습니다. 부관 약관을 줘서 부관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였다. 근데 이 특약이 부관이 자, 두 가지가 있으니 자, 첫 번째가 법률행위 효력의 자, 발생 자, 또는 자,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일이 자, 불확실한 사실을 부과한 약관. 자, 이 특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를 때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조건이다. 자, 특약이 하나 더 있는데 자, 하나가 법률행위 자, 효력의 자,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일이 자, 확실한 사실을 부과한 약관.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를 때 기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요.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 부관 조건과 기한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리 오시면 돼. 이걸 꼼꼼히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 부관이랑 계약하면서 특약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약하면서 뭘 붙여서 특약을 붙여서 칠판 봐봐요. 특약을 붙여서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 발생을 뒤로 밀어놨다고요. 이게 부관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계약을 하면서 뭘 붙여가지고 특약을 집어넣어서 효력 발생을 뒤로 밀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법률행위 부관이란 해가지고 자, 법률행위를 성립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계약을 성립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은 되어 있고 계약을 했는데 특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효력 발생만 뒤로 밀어놨다고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자, 건물을 증여한다, 증여 계약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을 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은 계약을 한과 동시에 그냥 효력 발생, 아내가 가져가면 돼요. 근데 남편이 여기다가 특약을 진다니까. 특약을 붙여가지고 자,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10월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면 줄게. 이렇게 자, 미친놈이죠. 아유, 아저씨. 자, 욕 나올 뻔했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줄게. 그러면 증여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됐다.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립은 됐는데 특약을 붙여가지고 효력 발생을 뒤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 성립을 논하는 거다 아니면 틀린 거지. 성립은 되어 있고 특약을 붙여서 효력 발생을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특약이 두 가지 특약이 있으니 자, 앞으로 장래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 안 한다는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이렇게 특약으로 집어넣어놨다면 그걸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이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면서 자 확실한 걸 붙여놨대요.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을 특약으로 붙여서 효력 발생을 뒤로 밀어놨다. 그럼 뭐라 한다고요? 기한. 올해가 지금 몇 년도죠? 20년인가요? 정신이 없네. 자, 이거 봐봐요. 자, 2019년 자 12월 1일 날 오늘입니다. 이 날짜가 둘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계약을 했잖아, 성립. 이해가 되시나요?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특약을 붙이냐면 특약. 자, 2020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계약은 오늘 했지만 한 달 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일이지.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붙여가지고 자 효력 발생 뒤로 한 달 미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0년 1월 1일은 확실히 오는 거 안 오는 거예요? 오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뭘 한다고요? 기한. 이걸 뭐라 하고요? 조건.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붙여서 효력 발생을 뒤로 미뤄놨는데 그 나중에 일어날 게 불확실한 사실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면 조건이라고 불러라. 확실히 일어난 사실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면 뭐가 되는 거고요? 기한 이런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몇 가지 연습해 볼까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그 건물을 줄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 올 크리스마스가 오면 줄게.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이죠, 기한. 됐나요? 자, 내가 너에게 뭐 줄게.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줄게. 조건이야, 기한이야?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걸 불확정 기한 이렇게 부를 거라니까요. 이해 되셨나요?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확실한 거야, 뭐야, 그러면? 기한, 불확실한 거야. 조건, 아하.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붙여가지고 효력을 어떻게 해요?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효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근데 불확실한 사실을 집어넣었다면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요.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 이 두 가지인데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한 사실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면 뭐라고 불러라? 기한 이런다. 이렇게. 자, 조건에 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어떻게?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조건이 뭐 불확실한 사실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고. 이걸 뭘 한다고요? 조건. 자, 두 번째. 자, 조건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 자, 정지 조건 하고 자, 두 번째 자,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는 지금 조건, 특히 조건 지금 이 수업 할 때 꽂혀야 돼요. 지금 감을 못 잡아버리면 이게 계속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힘 좀 내보세요. 바퀴 좀 펴봐요. 정말 안 그러면 나중에 한 문제 버린다니까 지금. 어차피 정확하게 30분 후에 입에서 곡소리가 나올 거야 아마. 한 장 넘겨봐요. 강의 노트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봐. 아래쪽에 뭐가 붙어있어 거기? 판례가 붙어있죠? 좀 더 곡소리 나올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자 해봅시다. 자, 정지 조건. 자, 우리는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칠판 봐봐요. 뭐 아니면 뭡니까? 발생 소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정지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발생이에요.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해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소멸 효력을 잃는다. 이게 생긴다, 잃는다. 다시요. 자, 정지 조건이 붙었다. 따지지 말고 앞으로 문제를 읽을 때 정지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야 돼? 발생 생긴다. 자, 해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뭐예요? 소멸 효력을 잃는다. 이런 소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요. 특약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줄게요. 이랬단 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특약을 붙여서 계약을 했다면 남편은 지금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자, 아내가 조건을 성취했다. 이렇게요?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 소린 거예요. 이렇게.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정지조건.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붙었다. 정지조건이 붙었다. 시험 합격을 정지조건으로 한 증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게. 시험 합격을 정지조건으로 한 증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앞에 게 이루어지면 뒤에 게 생긴다는 거예요. 뒤에 걸 준다는 거지. 이제 효력이 생긴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 이번에는 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활비를 대줄게. 이렇게요. 생활비를 대줄게.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줄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줄게. 생활비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준다, 안 준다? 주고 있다가 자, 조건 성취.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때부터는 안 준다 이거라니까. 이렇게. 이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안 준대. 효력을 잃는다. 소멸. 정지조건이 붙었다. 뒤에 게 뭐야? 생긴다. 해제조건이 붙었다. 뒤에 게 없어진다고. 소멸. 이해되셨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준다고 그랬으니까 주고 있다가 합격하면 안 준다. 지금 이 소리잖아. 그래서 그 실제로 팩트가 제가 그 한 3년 됐나 4년 됐나 제가 나갔던 학원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 1등이야. 학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 그런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게. 전국 1등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우리 집 아저씨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준다 하네요. 그러면 합격하면 생활비 안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게. 고개 흔들게 진짜야 진짜. 자 그러면 앞으로 자 정지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뭐야? 발생. 해주건이 붙었다 뭐야? 소멸.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자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조건 성취시입니다. 이렇게요. 조건 성취시란 말이에요. 조건 성취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이 말은 조건 성취시라고 그랬으니까 자 무슨 효가 없다는 겁니까? 소급효가. 이렇게 소급효가 없는 거예요. 무슨 효가 없다고요? 소급효가 없다. 조건 성취시 그냥 그때부터 그때 효력이 생긴다. 잃는다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줬다 뺏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게? 봐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준다.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겠지 이렇게. 근데 아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그때부터 안 주면 될 일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업을 하시는데 겁나 잘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속이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예전에 빽 해가지고 생활비 됐던 거 다시 다 되돌려줘.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건 성취 시라고. 무슨 효가 없다고요? 소비가. 근데 자, 특약이 있다면 이렇게요. 특약이 있다면 소급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약이라는 게 당사자가 소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래. 그러면 소급효가 나올 수도 있다. 예외 아닙니까? 원칙은 무슨 효가 없는데 소급효가 없는데 소급효가 나올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소급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표시했다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신림동에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 가보면 어떤 케이스들이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있냐면 걔는 학생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여친이 직장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얘 생활비를 대주는 거야. 공부시키는 거지. 많았었어 저희 때. 근데 문제가 열심히 뒷바라지 합니다. 생활비 대주고. 근데 얘가 합격을 했다. 그리고 얘가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담 뚜가 붙거든, 이렇게. 그러면 좋은 조건에 가정 쪽 집안 형편 좋은 데들 그러면 이쪽 오잖아. 그러면 홀랑 이거 잘라버리고 이렇게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근데 한 여성분이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었다고, 여학생이. 그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 생활비 대줄게. 근데 너 나중에 너 배신 때리면 내가 지금까지 대줬던 생활비 이자까지 다 토해내야 돼? 라고 특약 붙였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배신 때렸다. 그러면 이미 특약 붙여놨잖아. 그러면 소급해서 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특약을 생활합시다. 이거지,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 성취시라고요. 무슨 여가 없다 그래야 돼? 소급여가 없다. 소급여가. 근데요. 자, 비교가. 조건은 원칙 소급여가 없다. 근데 특약이 붙었다면 소급여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기한은 절대로가 붙어요. 절대로 여기다가 소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한에는 소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기한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임대차 기한을 봐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언제예요? 언제 시작입니까? 여기가 시작이죠. 시기. 언제 끝나요? 이때 끝나잖아요, 이게. 이걸 시기, 종기, 이게 기한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소급을 한다는 게 봐보세요. 소급에서 시작한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냥 끝나는 거지. 소급에서 끝난다? 말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조건, 원칙 무슨 용 없다? 소급여가 없다. 근데 특약이 붙어오면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붙여놨다면 소급여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절대로 기한은 소급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나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조건과 기한은 원칙 소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소급여를 인정할 수도 있다. OX. X! 절대로 안 돼. 어디는? 기한.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자,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발 여기서 나와라. 제발 부탁, 제발 여기서 나와라. 뒤에 판례에서 나오지 말고.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자, 여러분들 가장 매매가 뭐예요? 가장 매매가? 매매가 아닌데 매매인 것처럼 가장 꾸몄다죠. 그러면 겉모습은 매매처럼 보이지만 매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장 조건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뭐가 아닌 것들, 조건이 아닌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장 조건에 이제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법정 조건, 조건이다 아니다. 뒤에 조건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조건이 아니라고요. 아니, 가장 매매라는 말을 썼지만 매매이다 아니다. 매매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뒤에 조건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요. 자, 불법 조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기성 조건. 자, 이미 기자 이룰 성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건이 아니다. 자, 그리고 자, 불능 조건, 불가능한 것. 자, 불능 조건. 그러면 조건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얘네들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 소리니까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랬죠. 방금 왜 아닐 것 같아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저리 가라고. 의의로 우리가 말한 조건이 되려면 부가한 약관이란 말이에요. 부가한.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은 걸 우리가 말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 법정이면 법률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부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조건이 아닌 거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 공인중개사가 되면 부동산 거래할 수 있다.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법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조건.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인 거죠. 그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조건 자체가 불법이야. 가서 누군가 사람 죽이고 오면 1,000만 원 줄게. 죽일지 안 줄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조건이 불법성을 띠게 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문 하나가 반드시 딱 잡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조건은 특약이잖아. 특약.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빨리 문제를 풀려면 조건만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특약인데 어떻게 특약만 나올 수 있냐고요. 주 계약 내용에 따른 붙어있는 게 특약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조건만 분리 이 말이 보는 순간에 다 틀린 거지. 조건만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하, 조건 자체가 불법성을 띠고 있더라. 그러면 조건만 분리해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무효라고요? 전부. 이해 됐습니까? 다시. 자, 기성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미기자 이룰 성자인데 저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면 샤넬백을 사줄게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근데 이미 공인중개사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미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샤넬백 그냥 준다는 거지 조건이 아니라 이미 공인중개사인데. 기성 이해되셨나요? 공부할 의지가 생겼나 봐 방금. 자, 다시. 자, 이번에 불능조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샤넬백을 사줄게요. 이렇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사줄게요. 해가 서쪽에 뜰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조건이 아닌 건 네 가지 불러봐요. 시작.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저기 보세요. 기성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능 조건도 조건이 아니다. 근데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만 가지고는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근데 얘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거지. 자, 정지 조건에 기성 조건이 붙어올 수도 있고요. 정지 조건에 불능 조건이 붙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조건이 자, 해제 조건이 있잖아요. 자, 해제 조건에 자, 기성 조건이 붙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불능 조건이 붙어올 수도 있고 이래요. 자, 원리 원칙대로 설명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천천히. 자, 정지 조건에 기성 조건이 붙었대요. 봐보세요. 나중에 샤넬백을 사줄게요. 지금 안 주는 거지.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사줄게. 지금 안 주는 거잖아. 근데 이미 공인중개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샤넬백을 준다는 거지. 그죠?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아니라고요, 아예. 다시요. 자, 어떻게 불능 조건이 붙었잖아요. 샤넬백을 사줄게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사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사준다는 말이야, 안 사준다는 말이야? 안 사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효라고요, 무효.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봐봐요. 자, 해제 조건. 생활비를 대줄게요. 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활비를 대줄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대줄게요. 이미 합격했다고. 생활비를 대준다는 거야, 안 대준다는 거야? 안 대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효. 생활비를 대줄게요. 봐보세요. 생활비를 대줄게요.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고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대줄게요. 뜰 일이 없잖아, 이게. 그러면 계속 생활비를 대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 이걸 뭐 기정유, 불정무 이렇게 해서 암기하신 분들 있는데 해봐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지면 좋은데 안 풀릴 수도 있거든. 근데 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어. 봐봐요.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차되면 발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발생이야 플러스 이렇게. 발생. 자, 기성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지.
플러스에 플러스가 붙었다. 그러니까 플러스 유효. 이렇게. 다시. 자, 정지 조건은 플러스죠. 자, 불능 조건은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다시. 해제 조건은 잃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다시요. 기성은 뭐야?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효. 이해되세요? 다시. 자, 불능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뭐 기정유가 어떻고 이거 좀 잠시 버려보고, 아까워도 좀 버려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좀 해달라. 당장 오늘 오후에 문제가 이렇게 해서 풀리나 안 풀리나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더 깔끔하다니까. 다시요. 정지 조건은 뭐야? 플러스, 기성. 플러스는 플러스 유효. 되겠죠? 불능. 이것만 아시면 돼.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기성,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 불능은 뭐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유효. 이렇게 풀어달라고요. 그걸 제가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강의 노트에. 되셨나요? 자, 19페이지 거기다 별표를 딱 쳐놓으시고 반드시 해주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정지 조건 뭐예요? 플러스. 기성 조건은 뭐예요? 플러스니까 뭐예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해가 된다? 유효. 다시. 정지 조건 플러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뭡니까? 무효.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해제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에 의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무효. 해제.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해가 된다. 되셨죠? 자, 넘겨보시고. 자, 3번에.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가 있나요?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그래서, 자, 신분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란 무슨 뜻이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분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다가 신분행위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보세요. 입양이라고. 입양. 하나만 적어봐요. 사례를 입양.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입양을 할 때는 꼬맹일 때 데리고 와요? 어른을 데리고 와요? 꼬맹일 때 데리고 오지. 근데 얘를 입양하면서 조건을 붙여. 그렇지? 얘가 크면 정우성 필이 나야 된다? 근데 얘가 만약에 컸는데 이게 옥동자 필이다? 나 파양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분행위는 뭘 붙일 수가 없어? 조건을. 알겠죠? 자, 그리고 어음수표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음수표행위도. 자,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면서 뒤에다가 조건을 붙여요. 수표가 나왔다는 말은 네가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표 뒤에다가 현금화 할 때 지점장 컨디션 좋을 때만 오세요. 조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음수표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단독행위도 원칙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독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나만 적어봐요. 취소권은 단독행위 아니야.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까지 붙인다면 상대방 주란 말입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유증 그랬나요?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서 무상으로 주는 건데, 봐보세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이유는 상대방의 위치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상대방이 너무 불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건데, 유증이랄지 채무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요. 구별이. 상대방이 너무 불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유증이나 채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서 무상으로 주는 걸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데, 재벌 회장님이 자 유언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저 건물 하나 있는데 그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 줘라. 유증. 그죠? 근데 조건을 붙여. 걔 살 10kg 빼면 줘라. 이렇게. 여기서 더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고. 채무 면제. 이것도 좋은 거예요. 봐보세요. 제가 채권자, 이분이 채무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돈 받을 게 100만 원 있다고 쳐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돈 갚지 마세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고. 되셨나요? 자, 하나 더 적습니다. 보증이라고. 보증. 적어봐요. 보증. 보증. 유증, 채무, 보증 하나 적어. 보증. 유증, 채무, 면제 그 위에다가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증이라고 적어보시라고. 보증. 그럼 우리가 보증 쓸 때 조건 붙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재산 상태 보고할래요?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보증에는 보증할 때, 자, 뭐 할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요. 자, 보증할 때. 자, 4번과 5번인데, 조건 성취 의제가 있고, 5번이 조건 불성취 의제가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4번, 5번. 자, 조건 성취 의제부터 할게요. 자,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밑줄 쫙 꺼보세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밑줄 쫙.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밑줄 쫙. 거기다 적습니다. 조그만하게. 자, 남편이라고 적어봐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적어봐요. 남편이. 남편. 자, 됐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랬나요? 거기다 적습니다. 아내는. 아내라고 적어봐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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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우리 수험생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그 상대방은 아내라고 적었더니 자기 와이프 이름을 적어놨더라니까. 거기다가. 야, 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걸로, 자, 빨간색 펜 들어보세요. 주장할 수 있다. 예? 전체 동그라미. 빨간색 펜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거기를 시험지에 뭘로 바꿔버리냐면 본다로 바꿔버립니다. 틀린 거예요. 본다가 아니라 중요해요. 본다가 아니라 무슨 장 할 수 있다요? 주장할 수 있다요.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에 6, 그 다음에 5번. 자, 체크하고 설명할게요. 자, 조건 불성취 의제. 조건 성취로 인하여, 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밑줄 쫙.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밑줄 쫙.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밑줄 쫙. 거기다 적습니다. 아내. 아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때는 상대방은,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면 돼? 남편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걸로 전체 동그라미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전체 동그라미. 주장할 수 있다. 전체 동그라미. 거기를 100% 뭘로 바꿔버린다고? 본다. 이게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4번부터 할게요. 조건 성취 의제란 이건데.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애 엄마가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 이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신 분도 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사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자기는 가정주부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여자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 사람이 몸만 퍼지잖아. 그지 않나?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좀 활동 좀 하라고. 근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자, 꼬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학원 좀 다녀라. 그러면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지.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건물 하나 줄 테니까 학원 좀 다니라고 꼬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건물을 갖고 싶은 양으로 학원에 왔습니다. 몇 월 달에? 3월 달에. 그냥 어거지로 온 거야. 그래서 첫날 들었는데 첫날 시간이 민법인 거야. 민법. 근데 들어보니까 와, 너무 재밌거든. 법이 그냥 체질인 거야. 체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9월 달 됐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평균이 90점이야. 그러면 합격이지 이거 100%. 그래서 남편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 이번 모의고사 봤는데 평균 90점이다. 그럼 한 달 후에 합격이잖아. 그러면 남편은 이제 건물을 줘야 되잖아. 무슨 급 할까? C급. 줄 생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C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하해. 그래가지고 축하주를 먹이는 거야. 이렇게 술 잔뜩 먹이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아내가 속이 쓰릴 거 아닙니까? 야, 일로 와봐봐. 있잖아, 술은 술로 풀어야 돼. 그래서 다음날 또 술을 먹여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술을 먹인다고. 그럼 시험 당일날도 너 긴장되지? 또 술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똑 떨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남편이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는 조건이 뭐 된 걸로? 성취된 걸로 무슨 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조건 성취 의제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6번 불성취유죄는 반대 아닐까요? 반대지. 자, 아내가 학원에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수업을 들어봤더니 이게 한글인지 러시아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10점 이렇게. 이 정도 유지. 그래서 근데 건물은 갖고 싶고 공부는 안 되고 체질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에 1등이 있잖아요. 1등. 공부 잘하는.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야. 꼬시는 거지. 현장 가서 나 컨닝 좀 시켜달라고. 컨닝이 돼. 컨닝이 돼야. 왜 안 돼? 되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둘이 작전을 막 짜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컨닝해서 합격했다고. 그러면 지금 신흥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은 조건이 뭐 되지 않은 걸로? 성취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고요. 왜 주장할 수 있달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남편이라면 얼마나 건물을 갖고 싶으면 컨닝까지 해서 합격을 했을까?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무조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걸로 본다가 아니라 마음이 짠하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남편들 어떻게 해? 야, 나 떨어진 거야! 라고 무슨 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분 되세요? 자, 4번 조건 성취 의제가 뭐야?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봐요. 조건 성취 의제가 뭐야?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남편, 불이익을 받을 남편이 합격할까봐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뭐 된 걸로? 성취된 걸로 무슨 장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불성취 의제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내가 신흥성실에 반해서 컨닝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 남편은 조건이 뭐 되지 않은 걸로? 성취되지 않은 걸로 무슨 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둘 다 주장할 수 있다요? 본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고요. 자, 기한에 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나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저거 안 주었다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 이게. 자, 기한에 의했죠. 뭡니까?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일어날 일이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을 부과한 약관을 우리가 기한이라 그래. 기한이요? 자, 두 번째. 자, 종류가 있는데, 종류. 자, 여기는 시기가 있고요. 자, 종기가 있고, 이렇게. 시기와 종기. 그리고 시기는 무슨 생? 발생. 자, 종기는 무슨 멸? 소멸. 이거 아닌가요? 다 여기서 가지고 올 거라니까요. 이렇게. 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합니다. 면 시기가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언제 끝나요? 12월 31일. 이걸 종기를 한다. 시기, 종기. 이걸 기한이라 한다고요.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확정기한 하고 불확정기한. 자, 이렇게 되는데 확정기한 그러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 정해졌잖아요. 에? 자, 불확정기한 그러면 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요? 사람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그 인간 언제 죽어? 언제 죽지 모르죠? 불확정. 속으로 빨리 죽어라 이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확정 기한을 한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3번에 가보면 기한에 지나지 않은 행위는 이꼬르 뭐 지나지 않아요? 조건에 지나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신분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신분행위에다가 뭘 붙일 수 없다고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결혼하면서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살자 이래요? 그러고 싶지만은 속은. 자, 그래도, 자, 그럴 수 없잖아. 얘를 입양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입양 가지고 이랬잖아요. 자, 얘를 입양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내 아들 해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건 똑같다. 이러시면 되고. 이제 4번, 5번, 6번만 이제 묶어 정리하면 되는데, 기한의 이익은, 자, 제가 기한의 이익은, 기한은 채무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채무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그라미. 채추 이래야 돼요.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추 아니다 또 채추만 하면 또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자, 들어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돈을 빌려갈 때 어떻게 빌려갑니까? 돈 빌려갈 때 자기야 나 한 달만 쓰자 이렇게 하잖아. 2달만 쓰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1억을 빌려가면서 자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때 빌려간 거죠. 언제 갚아야 돼? 이때 뭐에게? 시기, 종기, 기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기한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자 채무자는 이때까지는 봐봐 이때까지는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건 이익이라는 말이 이때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잡아봐요. 갑하오라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자, 임대차 기한은 이렇게 또 1년이야. 이렇게? 그러면 1년짜리 계약을 했다면 얘는 이 동안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죠.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셨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졌다면 그때까지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익.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걸 뭐라 한다고? 기한의 이익. 이익을 보는 거잖아.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데 자 기한의 이익은 이거 봐봐요. 채무자를 위한 걸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추정한다고 한 이유가 본다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무이자야. 이자가 없다면 이익을 얘만 누리는 거잖아. 이자가 없다면 채무자는 1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만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자부 소비대차 이래 볼까요? 소비대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 아니야? 그러면 자 이자부 소비대차라면 채무자는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익을 보는 거고 자 채권자는 1년 동안 이자를 받으니까 그 동안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이 기한 동안에 이자 받는다 이걸 누린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자분지 무이자분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누구를 위한 걸로?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자부 소비대차야. 그러면 누가 이익을 다 보는 거야. 채무자도 누리는 거고 채권자도 이렇게 따질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무자. 자 5번 기한의 이익은 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포기 동그라미 포기 그리고 그 5번 옆에다가 포기에다가 스스로라고 적어보세요. 스스로 자 기한의 이익은 스스로 포기가 돼요. 포기 동그라미.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를 했는데 을이 자 그러면 을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누리나요? 기간의 이익을 누리나요? 왜? 몇 년 동안? 1년 동안 살 수 있잖아. 근데 6개월 살았단 말이에요. 6개월.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죠. 더 살 수 있잖아. 근데 회사에서 자 발령이 난 거야. 지방으로. 그래서 어디로 발령을 내줬냐면 울산으로. 무슨 산? 울산. 좋겠죠. 첫사랑 그녀. 아무튼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더 살 수도 있지만 이거 스스로 뭐 하고 포기하고 갈래요 이 말이에요 지금.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저 안 살고 이사 갈래요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포기가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월세를 줬다면 1년짜리 계약을 했다면 월세 받아서 적금을 넣어놨을 텐데 얘가 6개월 만에 이사 간다고 그래요? 그럼 월세를 못 받으면 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이 동안에 계속 월세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이익을 해할 수 없다. 6개월치 이게 월세 물어주고 나가. 그게 싫으면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요.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다고? 포기. 그러니까 포기는 스스로 하는 거지 스스로.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그런데 6번에 기한의 이익에 상실이 있나요? 상실을 동그라미 쳐보서 봐. 상실 동그라미 거기다가 적습니다. 상대방이라고. 상대방이라고 일단 적어놓으세요. 상대방이라고. 그러면 포기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스스로 하는 거고요. 상실은 어떻게?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에서 상실 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그 밑에 채무자가 담보를 자, 빨간색부터 들어봐요. 시작. 손상, 감소, 멸실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 손상, 감소, 멸실. 그 6번 밑에 화살표 첫 번째에서 시작. 손상, 감소, 멸실. 손상, 감소, 멸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얘가 지금 1억짜리 집을 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서 자,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갑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다음 날부터 이 옥상에 올라가서 집을 이렇게 따닥 깨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저 눈빛들이 왜요? 그러지 말고 했다고 좀 해봐. 했다가 그래서 자, 시간이 6개월 정도가 흘렀다니까요. 그러면 원래 채무자는 6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되죠. 그 말은 이 기간에 이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동안에는 이 시간 동안은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채무자가 담보물에 어떻게 해요? 시작. 손상, 감소, 우순실, 멸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채권자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집 절반을 이렇게 깨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6개월 후에 돈을 갚았어도 됐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돈 갚아야지. 그러면 당장 이 시점에서 당장 돈을 갚아라. 그 말은 6개월의 이 기한에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상실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라고 계속 저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은평만 오면 미쳐가고 있어. 미쳐가지고 1시간에 지금 끝내야 될 부분을 지금 그렇죠. 자, 이거 봐야죠. 이거 봐봐요. 자, 1억짜리 임야에 자, 1억을 빌려주고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니까. 얘가 채권자죠. 그럼 얘가 채무자 아닙니까? 채무자. 그런데 돈을 빌려갔다 1년 후에 갚기로 했다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임야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러면 임야의 가치가 높으려면 자, 이 수목들의 빼곡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 채무자가 딴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임야에 있는 수목들을 벌채해서 밖으로 반출한다고 이게. 이렇게요. 그러면 계속 나무를 벌채 빼돌린단 말이지. 그러면 담보물에 뭐가 왔습니까? 지금 손상, 감소, 멸실 아니야 이게. 그러면 계속 나중에 민둥산이 된다면 얘가 손해 아니야 이게. 그래서 6개월이 딱 됐단 말이야. 6개월 이렇게. 근데 절반 정도의 이 수목이 없더라니까 이게.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야, 너 당장 돈 갚아. 원래는 6개월 후에 돈을 갚아도 됐지만 채무자가 담보물을 어떻게 시작 손상, 감소, 멸실했다면 나머지 기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요. 당장 돈 갚아라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얘한테 너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거든. 이게 상실 아닙니까? 포기는 자기가 하는 거고요. 상실은 당한 거고요. 그러면 상실 사유가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사유가 뭐냐고. 시작. 손상, 감소, 멸실. 이게 저당권에서 한번 또 나올 테니까 지금 기억해 놓으셔야 돼. 시작. 손상, 감소, 멸실이라고. 이해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판례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안 되겠다. 자, 판례부터 10분 쉬었다 갈 테니까 최대한 머리를 비워가지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